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D뉴스를 진행할 아나운서 정예은입니다. 지난번 대학본부의 교육체제 개편 방향에 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 교육체제 개편안에는 주목해야 할 점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단과대학 재편과 교육교양 과정을 개편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다수의 중점교수 노동조합과 교수의 입장이 학교 본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후속 취재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학교 본부의 교육체제 개편 목적부터 알아야겠죠. 우리 학교는 학문적 흐름, 시대적 요구 등을 반영한 학부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4년을 주기로 정기 개편을 실시합니다. 단선적인 대학 교육 구조를 개선해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모집 단위 광역화를 통해 대학 체질을 개선하자는 교육부의 뜻에 맞춰서 이번 개편안의 방향을 설정한 것인데요. 진유정 기자, 공청회에서 발표한 대학본부의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 학교가 장기적으로 존속될 수 있게 하며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편제를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학 재정을 안정화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새롭게 바뀐 개편안이 교육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는 이번 개편안, 학교 본부와 다수의 교원들 간에 어떠한 의견 차이가 보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만든 개편안에 관해 학교 본부와 다수의 교원들 간에 갈등이 생겼다는 것인데 양측 입장이 어떻게 다른가요? 먼저 단과대학 재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본부는 단과대학의 경쟁력 강화, 재정 건전성 확보, 단과대학별 특성화 및 적정 규모의 유지, 그리고 실용학문과 학년 수준 저하 및 학생 선호도 변화를 반영하는 학사 구조로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연도를 포함한 3년에 걸쳐 25개 내외의 학과를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학의 정체성 강화 및 학문계열 분류를 반영한 단과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학생들과 다수 교원의 의견은 어땠나요? 학생들은 법행정대가 공공안전대로 명칭이 바뀌는 것과 재활과학대의 체육학과와 스포츠레저학과가 배치되는 것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또한 단과대학의 주체성이 떨어지며 학교가 전문대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수의 교원도 통폐합되는 단과대학 학생들 간의 이질성에 문제를 삼았고 4년제 대학에 책무를 포기하는 것만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래형 학사구조로의 변화와 단과대학이 통폐합되고 학과가 신설되면서 학교가 전문대화돼 간다는 점이 주요 맹점이 되겠군요. 그 다음 교육교양과정 개편안에 관해서는 어떻게 입장이 다른가요? 이번 교양교육과정 개편안은 공통교양과 균형교양 필수 이수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개편안에서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은 공통교양 과목인 삽입자와 B컨셉 플러스인데요. 현재는 이 두 과목을 모두 수강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대학본부에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는 점과 대학 설립 당시에 건학 이념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내세워 이 두 과목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삽입자와 B컨셉의 수강 인원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네, 중점 교원들은 바로 그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함께 보시죠.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 최소한 들어라. 삽입자라든가 B컨셉은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삽입자 같은 경우는 현장 활동도 해야 되고 팀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B컨셉 플러스는 또 글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과목이지만 그런 걸 우리가 그 교양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꼭 들어라고 했던 이유는 이래야지만 대구대학교 학생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적어도 21세기 그 경쟁사회에서 학생들이 그래도 조금 더 대학 졸업자다운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만들어 온 과목들인데 이거를 이제 그 개편안에서는 학생 선택권을 다 준다는 거예요. 물론 학생 선택권 주는 건 좋으나 대구대학교의 특성화된 교육 전략이 빠지는 거예요. 또한 수업의 질과 교양교육 본질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더 적은 인원, 그러니까 폐강 기준 인원도 좀 낮고 최대 수강 인원도 더 낮은
그래서 교수 한 명당 더 적은 수의 학생이 모여서 공부하는 선진국형 모델로 가야지 왜 반대로 갑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비싼 등록금 내고 한 나라에서 최고 교육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에 왔는데 여러분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한 교실에 수업을 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구대학교의 정체성이라든가 4년제로서의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강하게 반대를 하고 이건 학생 입장에서도 학생들의 자존심도 있지 전문대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걸 제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구대에 있는 학생들 중에 욕심이 있는 친구들은 재수 3수에서 편입하거나 다시 시험 보고 학교로 갑니다. 지금 경북대학도 굉장히 이탈률이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국공립 중에 제일 이탈률이 높은 게 경북대더라고요. 자, 그런데 점점 수준을 다운그레이드 시키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더 탈출하죠. 지금도 탈출하고 싶은 아이들의 욕망이 있는데 왜 그 지점은 보지 않고 더 낮은 애들이 등록 가능한 학교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갑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얼마 안 가서 가장 먼저 폐지된 학교들의 그 순간에 우리도 금방 봉착하게 되겠죠. 뭔가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목소리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 모든 사안에 관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소통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단과대끼리의 소통이라든가 또 교수님들하고 그런 소통이라든가 전혀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통보 형식으로 그냥 이렇게 개편을 하는 게 저는 매우 비민주적이고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 뭐 폐과된 과의 학생들이라든가 그런 학생들은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거의 확정이었죠. 왜냐하면 신입생들 모집할 때 이제 화학생명과학부로 모집을 한 게 아닌 화장품 바이오 학부로 모집을 하였기 때문에 다 정해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과 학생들은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고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아마 성적 장학금이 끊길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하는 전공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탁과로 가서 이제 원하는 전공 수업을 받아야 한다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과연 졸업도 뭐 무사히 할 수는 있을까 그런 걱정이 가득. 이제 1학년이라서 실용영어라는 과목을 듣고 있는데 1학기 때는 인원수가 조금 적었었는데 2학기가 되니까 그 인원수가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2학기 때보다는 1학기 때 인원수가 적었을 때 뭔가 교수님은 좀 더 소통도 잘 되고 친구들이랑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이번 개편안에 관해 중점 교원들은 학교 본부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학생들도 이번 개편안에 관해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진유정 기자, 소통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것인가요? 지난 9월 대학본부에서 교육체제 개편을 위한 분과위원회와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두 개의 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각 한 명씩 참석했다고 합니다. 대학본부는 이 학생 대표를 통해 우리 학생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학생 대표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추후 연락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겠다 했지만 그 과정이 잘 이루어졌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각 위원회에 참석한 학생 대표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했고 무슨 내용이 전달됐나요?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교무처에 물어봤더니 이 학생 대표는 스위치 총학생회에서 선발되었고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다라며 처음에는 참여를 못해서 추후에 연락을 해보았더니 의견을 특별히 낸 건 없었고 11월 20일에 한 번 더 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사안에 관해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할 것인가 라는 학교 언론의 질문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든 학생들의 의견을 전수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개편안의 목적과 달리 애초부터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거군요. 그럼 학교 본부와 교원들 간의 소통 과정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것인가요?
학교 본부에서는 꾸준히 이번 개편안에 관해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중점 교원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미리 조정되지 않은 독단적인 통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본부는 예전부터 개편안을 준비했지만 이 사안을 구성원에게 알린 건 2달도 채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교양 개편이 필요하다면 교양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님이나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점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공청회 전 2023학년도 2학기 교육체제 개편과 소속 전환에 관련된 중점교원들과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절차가 비민주적으로 진행돼서 중점교수 노동조합이 공식적인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보이콧을 했다고 합니다. 절차가 비민주적으로 진행됐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비민주적이었나요? 교육중점 교수 전체와 간담회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포털 메일로 안내했으며 상호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날짜와 시간을 통보했습니다. 대부분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수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담회 시간은 오후 5시였습니다. 또한 참석을 못하는 교원들에게 사유서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공동의 생각이나 의지를 모으고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독재적 과정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의 존속성 유지와 학생의 선택권을 넓히자는 개편안일까요? 이와 모순적이게 교육의 본질을 파기한 개편안일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소통 불화까지 혼란스러운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학의 주체자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크게 내어주세요. 지금까지 진행의 정예은이었습니다.